대법원 2025년 4월 24일 선고 2024다 221-455 판결 사건명 건물 인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에서 정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 등기 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상계의 자동 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은 제3항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절차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일부 준용하는 한편 제8항에서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비용과 임차권 등기 비용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 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 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선고 2024다 248-290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 절차 이행 등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소극 및 위 양도의 대항 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에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위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소극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49조 제1항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는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통상의 채권 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이전 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에 다른 법률 행위는 적법, 유효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를 마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으나 당초의 소유자 겸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매도인과 아무런 법률 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가등기 이전에 부기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이에 부합하는 양수인과 매도인 간의 적법, 유효한 실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된다.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선고
2024 295-852 판결. 사건명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국세 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국세 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 청구권.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 환급금의 충당은 납세 의무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 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 대상인 조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 청구권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특별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 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 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한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 청구권자, 원천 징수 의무자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 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원천 징수 세제에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이때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그러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 청구권자가 되고, 원천 납세 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 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특별 징수에 따른 조세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갑, 은행 등 특별 징수 의무자들이 을 외국 법인 등과 관련된 을 법인 등의 하위 중간 지주 회사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지방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을 법인 등이고 그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며 을 법인 등의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위 특별징수 관련 환급금을 주민세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충당 처리하였다가 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대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다시 부과하면서 위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을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으로 재차 공제, 충당 처리하였는데 이후 을 법인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에 의해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자
을 법인 등이 지방소득세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충당 처리된 특별징수세액 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특별징수세액이 갑, 은행 등 특별징수 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갑, 은행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법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4월 24일 선고 2024다 295876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 국세 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국세 환급금 충당으로 소멸할 대상인 조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민사소송으로 국세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 당초 확정된 후 충당되었던 조세의 환급 청구권 이러한 법리는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국세 환급금의 충당은 납세 의무자가 갖는 환급 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 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 대상인 조세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으로 이미 결정된 국세 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세 환급금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경우 그 범위에서 되살아나는 권리는 충당의 대상이 되었던 조세의 환급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 확정되었다가 충당된 조세의 환급 청구권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금이 다른 조세 채권에 충당 처리되었다가 해당 조세 채권이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한 경우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한 환급 청구권자 원천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세제에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 이때 원천 징수 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그 환급 청구권자가 되고 원천 납세 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 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3. 갑, 은행 등 원천 징수 의무자들이 을 외국 법인 등과 관련된 을 법인 등의 하위 중간 지주 회사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면서 관련 국세를 원천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위 원천 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을 법인 등이고 그들에게 국내 고정사업장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다며 을 법인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위 원천 징수 관련 환급금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충당 처리하였다가 외국의 합자 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법인세 부과 처분을 다시 하면서 위 원천 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 기납부 세액으로 재차 공제, 충당하였는데 이후 을 법인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정 판결에 의해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자 을 법인 등이 법인세 기납부 세액으로 충당 처리되었던 원천 징수 세액 가운데 환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천 징수 세액이 갑은행 등 원천 징수 의무자들 명의로 납부된 이상 원천 징수 세액에 관한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가 갑은행 등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을 법인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5월 1일 선고 2024다 293-580 판결 사건명 임대료 반환 청구 1.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목적물이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상태가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 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의 의미. 기간을 정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등 계속적 계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 불능을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극.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등 채권,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유형,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 불능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의 급부 불능이 종국적 이행 불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갑 주식회사 등이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에
국제선 청사 내 매장에 관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용도를 면세점으로 정하여 한국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감염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김포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되어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고 그 후 갑 회사 등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지급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었던 기간 동안 한국공항공사가 임대차 목적물을 면세점 용도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의무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537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갑 회사 등에 대하여 위 기관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사례.